이제 JS에서 여기 클론해서 앞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잖아요.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에 들어가는 아이를 이제 nth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각각의 전부 다 이름을 부여를 해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HTML에서도 당연히 이것에 맞는 네이밍이 들어가 줘야겠죠. 나는 그냥 HTML에서 쓰기 싫은데요 라고 하신다면 이제 JS에서 이름을 할당하거나 하시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색깔을 뭐 넣는다던가 첨부를 한다던가 하시면 되겠죠. 자, 하나로 붙여 넣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에 있는 요 I 자체는 뭐 의미가 없죠. 이제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깔끔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CSS에 약간의 이제 손을 좀 대서 뭐 포지션 넣어주고 백그라운드 비포 하나 얹어가지고 효과도 이렇게 넣어주신다면 글씨도 명확하게 잘 보이고 뭐 이런 효과도 낼 수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요걸 제가 안 넣고 사이트 위치도 안 넣어줘서 안 나왔던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형태를 잡아놨고 JS에서 마지막 거를 앞으로 붙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해줘야 되는 아이는 해당하는 개수에 변경된 요소의 개수에 맞도록 UL의 사이즈와 그 안에 들어가는 li 요소를 변경해 줘야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UL은 요거 이 변수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i에 해당하는 거는 요 UL 내부에 들어가는 li들, 즉 EL 슬라이드 li가 되겠죠. 일단 뭐 위쪽에 우리가 CSS에서 사이즈를 할 때 4분의 1, 뭐 정확하게 말하면 25%라고 써졌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하신다 그러시면은 이제 퍼센테이지 제외 할당 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다 그냥 나는 JSS 처음부터 li의 크기를 원래 감싸고 있던 UL을 감싸고 있던 영역인 이 슬라이드 컨텐트 가로가스 그대로 따라오게 하고 싶다 라고 했었다면 뭐 그 다음 변경할 일은 사실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이게 변경됐을 때 같이 변경이 될 거다, 같이 사이즈가 변경이 돼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변경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렇게 해서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요 해당하는 내용들이 위쪽의 내용으로 보자면은 1-1번 했고요. 이제 1-2번과 1-3번을 해야 할 차례네요. 위에 게 1-1번이었고 이게 1-2번. 그 다음에 요거는 1-3번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의 한꺼번에 할 때 같이 할 테니까 이렇게 할게요. 애초에 처리된 개수보다 이제 뭐예요? 1이 많아졌죠. 1이 많아졌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UL의 스타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가로값 자체를 빠르게 설정할 수 있죠. 언제? 100 그리고 곱하기 저기 써있는 랭, 이거 아니죠? 개수. 근데 이 개수가 기존의 개수고 우리는 한 개를 더 더해야 되니까 1. 그렇죠? 먼저 나머지를 했군요. 곱하기. 자, 곱하기 100이랑 개수를 더한 거를 곱해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선실행할 수 있게끔 괄호를 만들어 준 거고요. 자, 이렇게 처리한 i 자체를 하나로 봐야 되는 거니까 나 이거 순서가 헷갈려요. 그럼 바꾸셔도 돼요.
가공. 바꾸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 자체가 하나여야 되니까 이만큼의 그냥 퍼센테이지를 더하겠습니다. 따지면 요거 자체 하나의 묶음이니까 뭐 괄호를 하든 안 하든 관계는 없겠죠. 자, 이렇게 사이즈를 변경을 시킵니다. 새롭게 변경된 사이즈를 가공을 해서 넣어주기 때문에 실제로 이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 자체는 원래 있던 사이즈보다 하나 더 늘어난 형태로 바뀐다는 거죠. 하나 더 늘어난 형태로 바뀌어서 재처리 되게끔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li의 크기도 이제 바꿔 주셔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i는 뭐 나누기 몇 해가지고 사이즈가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근데 25% 있지만 사실 25%가 아니라 5개면 20%로 바꿔줘야 되죠. 20%로 바꿔서 이 아이들을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 수정하겠습니다. 해당 이 안에 들어가는 li는 style.width를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100 나누기 이것만큼이잖아요. 그쵸?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해당한 i의 li의 값들이 바뀌겠죠. 하지만 안 됩니다. 에러 납니다. 왜 에러가 날 수밖에 없냐면 li가 몇 개예요? 여러 개죠. 각각 배열화 시켰던 얘를 갖다 쓴다고 하더라도 동일하죠. 왜? 도대체 몇 번째 거를 하라고? 모릅니다. 그러니 전체적으로 다 돌릴 수 있게끔 재실행을 해줘야죠. 점, for each 하고 우리는 데이터를 쓸 수 있게끔 드론 i는 데이터와 엘리먼트와 인덱스를 가져오겠습니다. 뭘 쓴지는 잠시 뒤에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해당하는 누구, 엘리먼트, li들. 이1 말고 이거는 li를 할까요? 해당하는 li의 가로값을 변경하게 만들어주면 실질적으로는 안에 들어있는 li들 모두 선택할 수 있고 그 li들의 사이즈가 먹었죠. 올바르게 사이즈가 반영이 되어 있을 테니까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라고 일단은 유추는 해봅니다. 근데 뭐가 조금 이상한 점은 없지는 않군요. 왜?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거는 적용을 안 했어요. 첫 번째 거는 왜 적용을 안 했을까요? 복제에서 새로 붙인 i에 대한 개념은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그 부모인 ul에서 다시 그 안에 들어있는 li로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위쪽에 있던 이 li 두 개는 기존에 있던 복제하기 전의 요소예요. 현재의 선택자 li는 복제 전 요소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이 i에다가 다시 찾아 넣어야 됩니다. 위에 거 22번째 거 다시 카피할게요. 컨트롤 C 내려가겠습니다.
쓸 수 없으니 다시 변경해 줘야겠죠. 자, 슬라이드 li 해서 뒤에다가 리라고 쓰겠습니다. 뒤에다 쓰긴 했습니다만 혹시라도 뭘 앞에다 다시 하겠다 하시면 앞에다 선택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선택된 i를 다시 또 컨버팅 해줘야 되잖아요. const el 슬라이드 li cvt re cvt 컨버트 해서 다시 점 슬라이스 점 콜 선택자를 배열로 바꿔주고 이 새롭게 선정된 i를 선택해서 써주면 처음에 있던 정확하게 말하면 복제된 li도 선택자가 그대로 반영이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복제된 요소는 기존 변수로 선정된 요소와는 별개로 처리가 되더라. 그래서 그때마다 재선택을 해줘야 된다면 다시 재할당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컨스트가 아니라 레스로 해서 같은 이름으로 다시 선택되게 만든다던가 무언가 자꾸 처리를 해줘야 돼요. 이것이 좀 더 확장된 개념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던 다시 얘기 드립니다. i는 4개밖에 안 되고요. 이 i를 클론 복제해서 첨부한 시점으로 딱 놓고 보자면 4개가 아니라 5개로 바뀝니다. li 개수 5개로 변경되죠. 그 5개로 변경된 i에 복제된 하나는 처음에 있던 4개와는 전혀 다른 새롭게 추가된 i이기 때문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재선택자를 가집니다. 이 i가 위로 올라가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새로운 선택자를 가진 상태에서 다시 사이즈를 재할당을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요 위에 보시면 사이즈 맞죠? 쭈루루 각각의 내용들이 올바르게 들어간 것을 직접적으로 li를 찍어서 확인해 보셔도 충분히 체크할 수 있습니다. 위에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재할당이 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작업을 할 건데요. 그 전에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거 너무 헷갈려요,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쓰는 이 SCSS에 굉장히 편리하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안에 뭐가 들어가든 간에 동일한 어떠한 개수만큼 처리해라 라고 하는 명령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flex 1 이라고 쓰시면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는 모두 똑같은 가로값을 가져라 라는 명령어가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기는 해요. 그럼 100% 꽉 채워서 무조건 같은 사이즈만큼 처리가 됩니다. 부모값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자, 참고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1-3번까지 여기 li의 요소 사이즈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거 몇 개 있나 볼까요? 4번과 5번이 남았군요. 여기는 1-4번은 지금 현재 보이는 광고의 내용이 1번이 보여야 되는데 말도 안 되게 4번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제일 처음에 보이는 게 1번이어야지 4번은 안 되잖아요. 가끔 이것 때문에 아 저렇게 끝에 거 복제하고 하니까 헷갈리는데 그냥 이거 순서 그냥 바꿔서 넣으면 안 되냐라고 하시는 분이 가끔 계세요. 어떻게? 그럼 4번 그냥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별 차이 없죠? 똑같죠? 그래도 카피해야 되는 건 똑같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럼 복사해서 넣으면 안 되냐. 그럼 뭐 1000개 있으면 1000개 중에 맨 마지막 거 복사해서 직접 붙이시겠다고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물론 1000개가 될 일은 없지만 여튼 그래서 JS를 복사해서 붙이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앞에 보인 아이가 우리가 원하는 첫 번째 아이가 나타나게끔 수정을 할 건데요. 사실 이거는 CSS에서 하셔도 돼요. 참고해서 알고 계시고요. 여기 있는 UL에다가 추가적인 CSS를 덤으로 달아주겠습니다. 이미 있는 여기다가 추가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따로따로 분리해서 쓰겠습니다. 자, UL에다가 점 스타일 해서 누구를 포지션을 줄 거예요. 누구를 relative를 줄 거고요. 왜 relative를 줬냐면 일단 저는 left나 마진 left나 어떤 걸 하셔도 관계없어요. 그냥 움직임이 저는 left가 편해서 쓰기에 편하잖아요. 그냥 마진 left로 할게요. 뭘 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쓰기 위해서. 그럼 UL에는 보시는 것과 같은 공식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렇게 배치가 되게 됩니다. 4번 메인에 보여주어야 하는 요소를 맞추기 위해 위치를 이동. 왼쪽 방향으로 만큼 이동했다 라고 쓰시면 되죠. 저는 퍼센테이지로 사용했기 때문에 퍼센테이지 그 값만큼 크게 변환해서 배치를 했으니 사용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100%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150%가 갈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어떤 값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여기 들어있는 아이를 기준으로 G마켓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운데 하나뿐이 아니라 양쪽이 더 보이잖아요. 만약에 이런 어떤 설정을 하겠다 한다면 그 값의 수치는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저 수치는 사실상 거의 그대로 가거든요. 무조건 저는 100%로 주는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걸 감싸고 있는 슬라이드 컨버트가 아니라 그걸 감싸고 있는 뷰 박스를 가지고 뭔가를 처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굳이 이 UL을 막 100%가 아니라 120%, 150% 이렇게 계산 안 해도 돼요. 물론 이제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 더 많이 응용된 케이스겠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한다면 보이는 하나 크기만큼 양쪽 옆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신경 안 쓰고 하나만 덩그러니 보일 수 있게끔 배치했더라. 자, 이것만 신경 쓰십시오. 필요에 따라서는 해당하는 영역을 넘치는 건 숨길 겁니다. 무엇으로? 여기 들어있는 슬라이드 컨텐츠를 통해서 이건 현재로서는 그냥 쓰는 거죠. 스타일에 오버 플로우 X는 히든 UL을 감싸고 있는 요소에다가 넘치는 거 숨겨주세요 하시면 딱
하나만 보이게끔 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만큼 이동이 된 상태고요. 메뉴로 다시 올라가서 NTH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오버플로우 히드는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 중에 몇 가지는 relative, margin left 100%, 포지션, 적어도 이 세 가지는 사실상 JS가 아니라 CSS 컨트롤 하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네. 가능하겠죠.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나왔고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버튼을 눌렀을 때 실제로 구현이 되고 움직이게끔 해주는 일, 그것만 남았겠죠. 자, 그럼 이제 덧붙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과정을 하기 전에 덧붙임을 하겠습니다. 왜 굳이 포지션을 써가면서 relative를 써가면서 사용했느냐? 왜? 방금 전에 보였던 이 박스들이 이동하려면요, 가상이고요. 제가 오른 버튼,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요 하나치가 100%죠.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갑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오른 버튼 누르면 다음에 있는 내용을 보는 거지 왼쪽에 거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사용자 입장과 개발자 입장을 구분하셔야 돼요. 오른쪽에 있는 뷰를 보겠다, 다음 내용을 보겠다라는 해석입니다. 잘 구분하십시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때 요 하나는 몇이에요? 처음에 하나가 있었으니까 여기가 원래 0이잖아요. 근데 마진 레프트 썼다. 나 relative 필요 없고 그냥 할 거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면 처음에 여기가 애초에 마이너스 100, 얘는 마이너스 200, 얘는 마이너스 300,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0, 제로,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제로, 기본 베이스가 누구예요? 얘가 베이스예요. 베이스를 마이너스 100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쓰시면 괜히 헷갈려요. 풀어보면.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이 뭐냐? 그러면 최초 설정하는 거는 레프트든 마진 레프트든 배치를 해놓고 내가 또 왼쪽 오른쪽 움직일 수 있는 또 다른 존재를 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마진 레프트로 한 칸만큼 이동을 시켜놓고 포지션을 넣었으니까 레프트로 움직여보자. 그럼 내가 보이는 현재 기준치가 0,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300, 얘는 100 이라는 수치로 움직이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결정한 거죠. 덜 헷갈려요. 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요. 자, 여러분이 움직이셔야 되는 이미지는, 슬라이드는 오버플로우 히든 끄겠습니다. 현재 상태를 놓고 봤을 때 현재 보이고 있는 이 아이의 마진 레프트 값은, 이게 최초죠. 최초의 마진 레프트는 마이너스 100입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마이너스 200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0입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400입니다. 다음 클릭하면 없으니까 0으로 갔다가 와야 되겠죠. 결국엔 최종적으로 위치한 곳은 마이너스 100이다 라고 체크하는 겁니다. 이대로 가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해보니까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마진 레프트는 기본 처음의 베이스,
레프트로 처음엔 0으로 마이너스 100, 한 번 눌렀으니까 마이너스 100, 한 번 더 눌렀으니까 마이너스 200, 한 번 더 눌렀으니까 마이너스 300으로 계산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현재 세팅이 끝난 내용에서 하실 일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코드도 당연히 일부 변경을 하셔야 될 거예요. 하셔야 되겠지만 1차는 정리가 된 거고요. 현재 내용들을 기준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업무들은 이렇습니다. 기준이 되는 틀에서 내가 클릭하면 움직이는 이 빨간색 박스 UL을 움직이게 할 겁니다. 어떻게? 다음 버튼 클릭 시 1번, 다음 버튼 클릭 시 해당하는 UL이 현재 기준에서 마이너스 100%만큼 이동. 그럼 만약에 한 번 더 클릭하면 UL이 현재 기준 마이너스 100%만큼 이동. 이것만 보고 그냥 마이너스 100% 하는데 왜 안 가요? 라고 하시던데 리듀스로 하셔도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100, 얘는 마이너스 200이에요. 그냥 이게 계산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왜? 누굴 클릭해요? 예, 첫 번째 것도 예, 두 번째 것도 예, 그 다음도 예, 같은 거. 그럼 하나씩 클릭할 때마다 1씩 추가해라. 어떻게? 이걸 100, 200, 300, 400 하려면 그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물론 이것 이외에도 방법은 되게 많을 거예요. 되게 많을 거지만 일단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문제는 맨 마지막에 위치했을 때. 자, 더 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지막 요소 위치할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애니메이션은 맨 앞에 있는 4번에서 1번으로 애니메이션 가는 거죠. 이거 복제된 거. 클론 4번에서 1번으로 애니메이션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본 4에서 복제 4번으로 이동 후 어키 이동 후에 1번으로 이동하게 만들 겁니다. 자, 이동을 무엇으로 할지. 그 다음에 여기 이동, 이건 점프예요. 그냥 단순하게 순간 이동입니다. 순간 이동으로 빵 스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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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스르륵 이렇게 하는 거예요.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너무 크네 3번이.
실제로는 끝에 있는 4번과 맨 앞에 있는 4번은 그냥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떠냐? 보이는 영역 자체가 애초에 이 블랙 박스, 제가 그리는 이 검은색 영역밖에 없기 때문에 누르면 그냥 계속 무한으로 도는 것처럼 밖에 안 보입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일은 바로 이 기능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 가지 더 할까요? 천천히 눌러야 되는데 여러 번 반복적으로 클릭했을 때 중복적으로 눌리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해결은 해주셔야겠죠?